검찰이 이정문 시장을 구속 수사를 했었죠. 그래서 5월 23일 날 심의가 있는데 저를 또 증인 채택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 날 가봐야지 하는 거고, 여러 공사했던 업체들은 불구속 기소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수사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용인경전철이 탄생됐으면 안 되는 건데 탄생이 된 게 문제죠. 이것은 그동안 용인시장들, 역대 시장들이 본인들의 치적 쌓기를 하기 위해서 경전철을 무리하게 진행을 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러한 문제점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심의를 통해서 그 사업을 보장해 줬다. 그것이 오늘날의 경전철이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용인시의회 임시에서도 했었죠. 김학규 현재 용인시장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해라. 이것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된다는 게 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민간투자법 6조에서는 2천억 이상의 BTO 사업은 중앙정부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철을 할 때 중앙정부의 심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심의를 하였을 때 타당성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통개발연구원에서도 수익 창출에 있어 가지고 2012년 기준 17만 명이 탄다. 그러니 이 사업은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시작된 BTO 사업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2011년 5월 달에 다시 우리 용인시가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수요 예측을 의뢰했죠. 그 결과가 2012년 5월 가정했을 때 일일 7만 명 탑니다. 그러면 10만 명가량이 뻥튀기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그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당시에 어떠한 조사 형태로다가 이루어졌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10만 명 이상 일일 수요 예측이 잘못된 것은 이것은 체계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혹시 의심이 되는 겁니다. 로비가 들어가지 않았느냐. 로비가 안 들어가고서야 어떻게 그러한 결정권이 있는 중앙정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일일 10만 명을 뻥튀기 시킬 수 있느냐. 이것은 의심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 집행부에서는 다시 협약을 하는 중이죠. 경전철 주식회사와 우리 용인시가 협약을 하면서 있어서 내년 4월에 개통 목표를 두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잘못된 수요 예측을 빼놓고서라도 교각의 균열이라든가 아니면 그 역 주변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에 에스컬레이터를 저장해 두는 그 창고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전면 수정하지 않는 한 이것은 개통시키면 안 된다. 시민의 안전에 발을 잡고 있는 것에 묵인한 채 빨리 개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협약을 할 때 제대로 하고, 공사도 마무리가 덜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4월 달까지는 부족하다. 좀 더 철저하게 계산한 후 개통을 시켜도 늦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MRG 방식을 적용한다면 전제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일 2012년 기준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17만 명을 탄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개발연구원에서 17만 명을 탄다. 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7만 명을 탄다. 그랬을 때 10만 명이 갭이 생깁니다. 교통개발연구원에서 17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MRG 보장에서
80%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80%의 계산이라면 일일 약 13만 6천 명가량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타는 게 7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7, 8만 명 이상 저희가 일일 MRG를 보존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30년간 수조 원이 혈세를 낭비한다. 이것이 우리 의회 조사 특위위원회에서 밝혀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다시 협상에서 재협상에서 MRG가 없어진다면 우린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겁니다.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와 용인시 간에 협상을 할 때 MRG를 빼고 실질적인 인건비 또는 관리비, 전기료, 또 차량 부품비 이런 것들만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MRG가 없어지는 대신에 실비용만 들어가서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것이 용인시가 말하는 주장입니다. 빚이 맞죠. 4천억 원의 승인을 받았지만은 저희가 1차 판정금에서 5,200억가량을 물어주라고 판정 내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겁니다. 5천억을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서 이것이 저희가 고스란히 시민들이 갚아야 될 빚으로 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것을 저희들도 승인을 의회에서 냈지만 안 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를 안 주게 되면 경전철 주식회사에서는 우리 시금고를 차압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에서는 전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가슴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쥐꼬리만한 급여를 깎아서 경전철 주식회사에게 보탬을 준다. 우리가 또 경전철 예산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입 바른 소리밖에 안 됩니다. 이 수조 원의 혈세를 낭비한 게 시 집행부인데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떠넘긴다. 그리고 그 금액이 뭐 수천억에 달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것은 택도 없는 것입니다. 입 바른 소리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시가 나서서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급여를 몇 프로씩 깎아서는 되질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시도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2012년도 올 본예산이 저희가 약 1조 3천억가량 됩니다. 2008년도 기준 1조 5천억에서 3천억가량이 줄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5천억을 또 지방채를 발행을 했죠. 향후 6월달 정도 2차 판정금 경전철에 대해서 3천억가량을 또 배상해야 됩니다. 약 8천억가량이 경전철 주식회사로다가 나간다고 봤을 때 우리 시는 앞으로 복지, 문화, 교육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시장과 시의원들이 내세웠던 시민들에게 내세웠던 공약사항을 할 수 없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죠. 앞으로 복지와 모든 것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지금 지방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철저하게 잘못된 거죠. 그것을 제가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뭐냐면 2004년 당시에 이정문 시장께서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또 의장이 지금 현재 처인구에 이번 19대 총선에 당선된 이유연 국회의원입니다. 의장과 시장의 짜고 친 고스톱입니다. 지방자치법 39조에서는 BTO 사업으로다가 하는 사업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시장이 시의회에다가 상정도 안 시켰고 시의회에서는 시집행부를
감독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눈 감아줬죠. 이것은 저는 형사건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당시의 시장과 시의장이 석고대죄해야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아직까지도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변명을 늘어놓고 있죠. 또한 협약을 해지한 것 아닙니까? 2011년 3월 달에 경전철 협약을 해지를 하면서 8천억 원가량을 경전철 주식회사에다가 물어줘야 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한 것도 시의회에 상정을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시장이 김학규 시장께서 시의회와 전혀 말도 없이 독단적으로 다 협약 해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지방자치법을 어긴 것이고 또 시민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을 위반한 거죠. 맞습니다. 그것은 예산의 승인이고 지방자치법 39조에서는 시가 집행부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중에서 11가지를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가 BTO 사업으로 이루어진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 발생했을 때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라는 것은 본 예산에 책정하기 힘든 경전철 주식회사를 저희가 경전철 해지를 했을 때 물어줘야 되는 지급금액을 예산 외의 의무 부담으로 보는 겁니다.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게 문제죠. 시의회와 일절 얘기가 없었습니다. 시의회에 보고가 되었다면 시의회가 나서서 이러한 해태 사태까지 오기 전에 중재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시의원들이 발벗고 나섰겠죠. 하지만 이것을 왠지 모르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철저하게 숨기고 협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의회에다 알린 거죠. 협약을 해지를 한 상태에서 알게 된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 실패한 정책이죠.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있는데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도 이 경전철 BTO 사업 때문에 큰 낭패를 봤죠. 하지만 용인시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게 BTO, BTL 사업 중에 용인시에서는 하수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 하수도 사업에서도 수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경전철 사업과 마찬가지로다가 아주 복사를 한 이러한 사업이 하수도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도 저희가 수천억 원을 지금 낭비를 하고 있죠, 혈세를. 여기에 대해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들여다봐야 될 시점이 왔다. 그렇게 봅니다.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BTO 사업 중에 하수도 광고 사업 이런 것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얘기를 드리면 뭐 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하수도 관거 사업, 하수 운영에 대해서 삼성 클리노트와 저희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운영 체계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협약이 많습니다. 이것을 3차 협약을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차 협약이 진행이 저희 시가 불리한 쪽으로 간다면 저는 관과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특위를 꾸려서 다시 용인경전철과 똑같이 이것을 철저하게 수사 의뢰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도 문제 제시를 했고 그 전에 5대 의회 때 김민기 의원이 지금 당선자죠. 기흥의 국회의원 19대 총선에 당선됐지만 그분도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제가 그런 것을 알고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제가 당선된 후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하수도 사업에서는 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상당히 용인시가 재정적으로다가 어렵고 정치적, 정책적으로다가 많은 구설수에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일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게끔 용인시 의회 차원에서 또 제가 의원으로서 제 이름을 걸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저 또한 솔선수범으로다가 해서 의원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